자,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심층 분석. 오늘은 한서대학교입니다. 자, 지방에 있는 대학교지만, 자, 항공 관련, 전문 분야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비록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쪽 항공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많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 대학. 게다가 지금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일 텐데, 전 과목, 모든 과목들을 다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잘하는 특출난 몇 과목만이라도 확실하게 잘해두면 나중에 이렇게 관심 있는 대학에 유망한 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지방에 있는 한서대학교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항공조종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항공 승무원, 또 관제사, 이런 것들, 또 항공정비사 이런 것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서대학교는 우리 여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을 텐데 항공관광학과가 꽤 유명하고요. 우리 남학생들은 더 관심 있는 분야가 조종사죠. 비행기 조종사, 또 헬리콥터 조종사, 또 그다음에 항공교통관제사. 우리 공항에서 우리 비행기들을 통제하는 이 관제사를 할 수 있는 과가 항공교통물리학과인데 이 한서대학교의 이 학과가 꽤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정비사, 자동차 정비사는 웬만한 대학교 전문대학교 많이 있지만 특히 항공 관련된 정비사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우수한 대학 중에 하나인 항공 관련된 전문 분야인 한서대학교 한번 이렇게 알아볼 텐데 이렇게 취업을 많이 했다. 조종사는 뭐 42명, 그죠? 뭐 이렇게 44, 42명, 관제사는 뭐 15명, 정비사는 뭐 이렇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한서대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종합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으로 더 많이 뽑는데 되게 좀 복잡합니다. 일단은 교과 1과 교과 2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한서인재 크게 보면 세 가지 전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도 대비해서 2015학년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큰 틀에서는 인원수만 약간의 변화가 있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교과 1, 2 한서인재 요 세 가지 전형 위주로 볼 텐데 자 1과 2는 교과 100이었습니다. 2024학년도까지. 그리고 한서인재 전형은 면접이 40% 있는 겁니다. 단계형이 아니라 일괄 합산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는 전형이었어요. 교과 100이기 때문에 내신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교과 1과 교과 2가 다 내신만 100이라면 그러면 굳이 1, 2를 나눌 이유는 없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학년도에 학생교과 1 전형은 8과목만 반영했고요. 교과 2는 5과목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인재 전형은 1과 똑같이 8과목을 반영한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 과목을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까지 보통 40과목 전후 정확히 제가 세보지 않았는데 35에서 한 45과목 전후를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잘하는 과목 8과목만 추려서 내신을 산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한서대학교 기준으로 좋은 내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2등급 안쪽에 들어오면 여러분도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에 각종 항공사의 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2015학년도에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 인원수가 약간 달라졌는데 한서인재에 많았던 인원이 좀 분산이 된 것 같아요. 자, 교과 1은 마찬가지로 8과목 반영하고요. 교과 2는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엔 5과목이었는데 올해는 10과목으로 좀 바뀌어요. 자, 한서인재 전형은 똑같이 면접을 보는데 작년과 달라진 게 뭐냐? 자, 비교과가 들어갑니다. 자, 한서인재 전형은 비교과가 안 들어가고 무조건 교과만 들어가요. 하지만 교과 1, 2를 포함한 여러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학생부 100에서 교과 90에 비교과 10인데 이 비교과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시간이 20시간 안쪽에 들어오면 다 만점을 맞는 거라서 큰 부담은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앞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 우리 여학생들한테는 관심이 많은 항공관광학과, 우리 항공승무원, 스튜어디스를 양성하는 이런 학과에서는 교과 1과 2가 다 교과 100, 내신 100으로 뽑는 전형이지만 이 학과에 한해서는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서인재 전형하고 똑같죠. 그런데 한서인재 전형에서도 뽑고 그 다음에 교과 1, 2 전형을 뽑는데 2014학년도에는 교과 1에서 뽑지 않았어요. 교과 2에서 뽑았는데 자, 이게 이제 2015학년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마다 1, 2, 그 다음에 한서 인재 전형, 그리고 융합 인재 전형이 종합평가인데,
지방대다 보니까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이 훨씬 많이 뽑고요. 자, 2014학년도 기준으로 8과목, 10과목, 그 다음에 8과목 플러스 면접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과들이 나눠져 있고요. 그런데 항공관광학과는 자, 원에서는 안 뽑았어요. 작년에 2에서 5과목에서 뽑고 대신에 원래는 2 전형은 교과 100인데 한서 그 항공관광학과에 한해서만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서 인재 전형도 면접을 봐요. 그러면 여기서도 면접을 보고 여기서 면접을 보면 차이가 뭐냐? 여기서는 5과목을 반영하고 여기서는 10과목을 반영한 상태에서 내신을 산출하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한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 올해는 항공관광학과가 자, 원에서도 뽑고 한서 인재에서 뽑아요. 자, 원에서는 8과목, 그 다음에 한서 인재 전형은 똑같이 8과목인데 그러면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어떤 차이냐? 자, 여기서는 그 학생부 100인데 90%가 교과하고 10%가 비교과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한서 인재 전형은 비교과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과만 가지고 내신 산출하는 게 한서 인재 전형이라면 학생부 교과 1은 똑같이 8과목을 반영하지만 10%의 비교과가 있다. 혹시나 봉사활동에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리함이 있으면 한서 인재 전형으로 쓰시는 게 맞고요. 자, 교과 1이나 한서 인재나 항공관광학과에 한해서는 둘 다 면접 40%가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여학생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종합전형은 융합인재라는 이름인데 2014학년도에 107명을 뽑았고요. 서류 100입니다. 면접도 없고. 그런데 2015학년도는 30명으로 줄었습니다. 서류 전형 100 똑같은데 인원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각 과마다는 되게 소수의 인원을 뽑아서 개인적으로는 한서대를 가려면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실기 위주 전형은 일반 전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전형하면 정말 가장 많이 쓰는 전형이라서 일반 전형이라서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 이렇게 이름 붙는데 한서대학교는 실기 위주를 일반 전형으로 하는데 인원수가 전년 대비 좀 늘었고요. 자, 교과 20에 실기 80입니다. 똑같아요. 교과 20에 실기 80인데 경호 비서학과에 한해서만 자, 면접이 30%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전형 융합인재와 실기 위주의 일반 전형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주 관심사는 교과 전형인데 아무튼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평가 항목을 놓고 보면 전공 적합성, 잠재력, 인성 및 사회성을 보는데 여느 대학의 평가 요소랑 뭐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자, 이것도 내신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의 방법이 자,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교과 1, 교과 2, 그 다음에 한서 인재 전형이죠. 자, 교과 1과 한서 인재는 한 묶음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아까 실기 전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교과 2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과 100인데 2015학년도도 이 카테고리는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 A형, B형에서 교과 1과 교과 2에 해당하는 이 전형, 특히나 거꾸로 한서 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을 제외하고는 이제 비교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한서 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만 그냥 액면 그대로 내신만 갖고 산출하고요. 나머지 교과 전형은 이제 비교과 10, 즉 봉사활동이 들어간다. 이 차이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카테고리로 교과 1과 한서 인재는 한 묶음, 그 다음에 교과 2는 분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아, 게다가 2015학년도에는 진로선택 과목을 2과목 반영하는데 2과목이 다 A가 나오면 가산점 5점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뭐 A, B 나오면 뭐 4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산점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가산점 5점을 더 맞는 게 정상이겠죠. 아무튼 5점 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A형, B형 구분했는데 자, A형의 핵심은 교과 1과 한서 인재 전형이고요. B형은 교과 2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8과목만 반영합니다. 국어 교과에서 2과목. 자, 영어가 아닌 외국어 교과입니다. 자, 영어 포함한 외국어 교과이기 때문에 중국어나 일본어 또는 제2외국어로 또 혹시나 다른 제2외국어를 배우는 학교가 있다면 그 과목 점수를 포함해서 2과목, 그다음에 수학에서 2과목, 사회나 과학에서 2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3학년 1학기 때까지 한 40여 개의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교과별로 잘하는 2과목만 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평균이 4등급, 5등급이 나오더라도 혹시나 1학년 때, 2학년 때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1등급이나 2등급 또는 3등급이 맞은 과목이 있다면 여러분의 내신은 상당히 올라가죠. 그래서 총 8과목을 반영하고요. B형에 해당하는 교과 2는요. 2024학년도는 국어교과, 여기서는 영어교과, 수학교과 중에서 가장 내신이 좋은 한 교과에 5과목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국어를 전반적으로 잘한다. 그러면 국어의 5과목.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국어라는 과목이 많이 있잖아요. 국어, 뭐 문학, 독서, 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런 여러 과목들 중에서 잘 나오는 5개의 과목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A형은 별 차이가 없는데 B형에서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중에서 2개 교과를 하니까 총 10과목을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의 교과만 했다면 올해는 2015학년도는 2개 교과이기 때문에 과목이 좀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8과목과 10과목만 잘하면,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작년도에 항공 운항학과, 즉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 조종사를 양산하는 과가 2등급 초반대까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등급만 8과목만 확보하면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점, 작년 대비 달라진 건 아까 말씀드렸죠. 자, 2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둘 다 A가 나오면 5점의 가산점 준다는 거고, 2 과목이 전년도에는 5과목만 반영했는데 올해는 10과목 반영한다는 게 전년도의 차이입니다. 자, 비교과는 교과 1과 교과 2에 들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서대학교의 교과 전형은 크게 교과 1, 교과 2, 한서인재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교과 1과 2는 비교과가 들어가는데 한서인재는 비교과가 들어가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그 비교과가 봉사시간인데 20시간만 채우면, 3년 동안에 20시간만 채우면 만점을 준다 보시면 되고, 한서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 아까 일반 전형은 실기 전형이었죠. 이 전형은 봉사가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전년도 2024학년도 입시 성적을 봤더니, 자, 교과 5는 8과목, 교과 2는 5과목, 한서인재는 면접을 보는 전형이었고요. 융합인재는 종합전형입니다. 자, 우리의 주 관심사는, 자, 아까 항공교통물리학과가 관제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되게 희귀한 직업이라 보고요. 연봉도 세고 되게 고급스러운 직업인데, 저기 고향에 있는 항공대를 포함해서 이걸 양성하는 기관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점수가 2.9등급, 그 다음에 5과목 2.4등급, 그리고 면접 봐서 3.6등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과목만, 또 5과목만, 이제 올해 바뀌었으니까 10과목만 3등급 안쪽에 들어오면 관제사가 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관심 있는 항공운항학과죠. 자, 작년도에는 8과목으로 평균 1.7이었고 80% 컷이 2.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보다 더 떨어졌겠죠. 작년에 유난히 점수가 많이 떨어졌고요. 올해는 이 분위기가 이어질런지 아니면 한번 지그재그로 올라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년도 2013년도 2022년도 앞에 봤을 때는 항공운항학과 가려면 그래도 1.5등급 안쪽에 점수가 나왔어야 됐는데 점수가 작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찌됐건 작년도 기준만 놓고 보면 2등급이 8개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면접을 보는 전형에서도 2.1등급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한서대는 항공 관련된 분야도 많이 있지만 보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런 정비 같은 경우도 되게 그냥 자동차 정비보다는 항공 정비가 좀 더 메리트가 있고요. 희소성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3등급 맞죠. 자, 이게 한서대 기준으로 3등급입니다. 그렇죠? 1은 8과목, 2는 5과목, 올해는 이제 10과목이 되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이 낮다고, 보통 3등급 때 4등급 때 5등급 학생들이 한서대 기준으로 내신을 산출해보면 점수가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전 과목을 다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은 확실하게 잘해 두시면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대학의 학과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2등급 8개만 있으면 여러분도 항공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말고사 잘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잘 이 기말고사를 치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대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